글쓰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연료를 투입해야 될까? 나무도 떼보고 기름도 쳐보고 했던 것들 중에 효과 있었던 거, 그리고 조금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 오늘 이거 쓰자, 그거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의 목표 수정이에요. 할 수 있게끔요. 100m 달리기를 못했던 애가 처음부터 100m 달리기 뛰라 그러면 죽죠. 이번엔 30m만 뛸까? 다음에 50m 뛰자,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얘가 할 수 있는 걸로 조금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좀 바꿨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습관이 되면요, 이제 당연해져요. 이게 하고 나면 자기들도 좀 아쉽거든요. 근데 정리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크거든요. 교과서에서 배운 걸 실천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 왔을 때 글쓰기 한 걸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있지만 오프라인과 계속 왔다 갔다 연결돼 있구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심을 했습니다. 연료를 언제, 얘가 눈빛이 조금 글 쓸 때 반응을 보일 때 얼만큼 제대로 부어주는 자가 저는 글쓰기에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기쌤들. 목요인강 시즌1 글쓰니까 수업이다. 무명교사 6호셨던 모기쌤이 16호로 또 오셨습니다. 오! 지난번에는 글쓰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너무 재밌게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꾸준하게 글을 쓰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인 강의 지금이 이제 16호 스님 모셨잖아요. 이제 아쉽게도 3번밖에 더 안 남았어요. 오늘 지나가면 우리가 19회까지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이면 목요인강 꾸준하게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기쌤들 어떠십니까? 유익하셨나요? 네.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들이 19번의 강의를 그냥 듣는 데서 끝내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글쓰기의 어떤 실천 또는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한다든지 이런 소모임이 필요가 좀 있으시다면, 좀 더 꾸준하게 계속 빌드업 해 가고 싶으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널이나 댓글로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그런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실천 이음연구소 교육실천 이음연구소는 선생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저희의 모토이고 지향점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의 공간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속적으로 이렇게 글쓰기 모임을 좀 같이 공부하고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아이디어가 생각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꾸준하게 쓰게 하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주제를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요. 잠깐 그런 생각들을 잠깐 소개해 주시고 또 강의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와 강의를 한꺼번에 부탁드리죠.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우리 박수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잊었네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6호에서 뵀던 16호 무명교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주제는요, 꾸준히 글쓰기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일 어려우시죠. 가끔 한 번씩은 아이들이 써서 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계속 이어가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주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글쓰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연료를 투입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다양한 연료를 한번 떼봤거든요. 뭐 나무도 떼보고 기름도 쳐보고 했던 것들 중에 효과 있었던 거, 그리고 조금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목이 거의 8화를 차지했던 너무너무 좋았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목을 저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나요? 있는가?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전 오늘 우리 주제에 맞게 좀 바꿔볼게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글쓰기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네.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십니다. 예, 물론 있으신데요. 중요한 건 한 번, 두 번 하면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히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툭 치면 글 쓰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료입니다. 저희는 교사기 때문에 과목별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막 아이들에게 막 새로운 걸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안에서, 우리가 있는 교과 안에서 어떤 연료를 주입해주면 좋은가? 제가 했던 거는요, 국어 시간입니다. 저는 올해 3학년을 맡았고요. 3학년 8단원이 있습니다. 8단원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나와요. 4학년, 5학년, 6학년, 심지어 중학교까지 계속 이어지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이 매우 명확하지만 쉽진 않아요. 왜요? 아이들은요, 의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견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듣기만 했지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도서를 파봤더니 지도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글을 읽고 의견을 파악하는 활동에 중심을 두되 의견을 단순히 파악하는 활동을 넘어 자신의 의견과 카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will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앞에 대부분은요, 얘들아 이 지문에 나온 이 지문에 나온 의견이 뭐니? 그럼 그거의 근거는 뭐니? 대부분 여기까지만 넘어가요.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자기 의견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좀 바꿨습니다. 알맞은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바뀐 걸 좀 10차시였어요. 10차,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10차시 동안 설득할 대상을 찾아라. 일단 목표가 누구를 설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찾아서, 그리고 중요한 거, 설득할 문제를 찾아라. 네가 설득하고 싶은 어떤 부분에서 설득하고 싶은지를 찾는 거에 아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뭐로 써라? 글로 써라.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되게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10차시 중에 한 3차시 이상은 아이들이 고민하는 데 쓴 것 같아요. 대상이 누구여야 되지? 그러니까 부모님인지 친구인지 선생님인지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은 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만만한 대상으로 좀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좀 활용해라. 선생님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대신 선생님을 설득하려면 근거가 빵빵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애가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부분 보면 범생인 애들이 빨리 이렇게 이해하고 빨리 과제를 수행하잖아요. 그 중에 한 여자아이였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파비 게임을 설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였어요. 결국 엄마가 할머니 일 잘 도와주면 설치하게 해줄게 라고 하셨어요. 난 할머니가 할머니 일을 열심히 도와드려서 설치했어요. 뿌듯했어요. 어때요? 이거 설득한 거 맞나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도 약간 가물가물해요. 그럼 여기까지예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 주장하는 글은 떼쓰는 거랑 뭐가 다를까? 아니면 내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면 내 주장이 성공한 걸까? 이런 식까지만 넘어갔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아, 뭐지? 뭐가 문제지? 그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가 글을 써왔어요. 놀이터에 가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이제 드디어 공부한 게 먹힌 시간이에요. 설득하는 방법을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안 돼? 그럼 어떡하지?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워온 게 이제 얘는 써먹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지? 그래서 내가 할 일들을 하고 가면 안 돼? 냐고 이제 설득의 카드를 하나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더우니까 안 돼? 라고 하셨어요. 나는 덥지 않았고 집에만 있기도 싫었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라고 나름의 이유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까 글과는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이 글 주장한 거 맞아? 설득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저는 답을 안 제시해요. 근데 이거는 제장한 게 맞고 이렇게 했으니까 맞은 거야 라고 하면요 틀이 딱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딱 요 틀만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요. 또 다른 아이들 글을 써올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이 친구는 형아를 이제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대상을 찾았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뭘까요? 뭐냐면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는 거였어요. 형이 피아노 급수 시험을 합격해서 뭐 10,000원을 줬는데 뭐 파비 카드를 사고 400원이 남았어요. 400원이면 포켓몬 카드를 살 수 있었어요. 형, 남은 400원으로 포켓몬 카드 사주라. 안 돼, 절대. 나는 한 번 더 사달라고 쫄랐지만 끝내 안 사줬다. 이번 설득은 실패했다. 봐봐요. 얘는 설득이라는 말을 사줘, 안 돼, 한 번 더 사줘, 이게 설득이라고 얘는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그게 설득이야? 떼쓴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떼쓴 거와 설득의 차이를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설득했어요. 또 써왔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성공한 과정뿐만 아니라 이 니네가 했던 모든 과정을 다 글로 써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또 써왔더니 또 형을 설득했어요. 형을 얘는 계속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건 형 레고를 분리하고 다시 만드는 거였어요. 진짜 형 레고를 분리하고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설득할 때요 중요한 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아이들이 계속 도전을 해요. 별로 원치 않는 건요 도전을 안 해요. 그래서 형한테 형, 나 레고 분리하고 다시 만들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 형은요 절대 안 돼 형이에요. 그래서 또 쫄랐어요. 형 제발. 이 친구는 계속 애교 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허락해줬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번 설득은 성공했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성공이니? 성공일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설득 같긴 한데 넘어갔다고 설득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6호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글은요 딱딱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들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때도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형이 그랬잖아요. 절대 안 돼. 있는 그대로 써라. 왕솔직하게. 그리고 남의 얘기, 환경은 지구를 아프게 하는 거를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남의 얘기 쓰지 마. 네 얘기를 써. 그리고 근데 한 가지만 더, 우리 주제는 벗어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또 글을 써왔습니다. 엄마 설득시키기. 가장 가까운 대상. 오늘 점심으로 비빔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부탁했죠. 근데 엄마가 어제도 먹었잖아 하고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콤달콤 탱글탱글 면발 홀로. 그 맛이 아직도 입에 맴돌았어요. 어제 먹은 게. 하지만 몇 번을 더 쫄랐겠죠?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툭 튀어나온 채로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 글을 봤더니 애들이 막 웃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읽어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친구에게 몇 번을 설득했어요. 저희 지금 주제가 뭐였냐면 설득 글쓰기예요. 그런데 설득한 과정이 안 드러났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글 자체는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에 이 부분을 더 첨가해서 한번 해오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좋은 글이 되죠. 예,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요 아이들에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3학년이 이렇게 뭔가 주장하는 글쓰기가 이제 처음 나오기 때문에 2학년 때는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어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주장하는 거를 쓰려면 아이들이 예전 그 방식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의견대로만 되면 내가 성공했다. 아빠가 사줬으면 됐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 이거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쉽게 도전했다가 갈수록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요, 좀 초반에 한번 했다가 조금 중반이나 후반쯤 한번 다시 도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료 두 번째인데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맞아요. 독서록이에요. 독서록 쓰는 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통 과제고요. 그리고 국어책 꼭 뒷단원에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쓰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하다가요 새로운 연료를 좀 고급진 연료를 한번 주입해 봤습니다. 뭐였냐면 원래는 자신이 읽은 책을 친구에게 소개할 수 있다가 목표였어요. 근데 저는 조금 바꿨습니다. 실감나게 독서록을 써보자 로 좀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독서 감상문 대회가 있었어요. 도전해보자 라고 한번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짠!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포천에서 하는 거지만 전국 대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독서록에 이게 괜찮네, 써보니까 재밌네, 상도 받으면 더 좋고, 약간 꽉 먹고 알 먹고로 한번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얘들아, 니네가 꼭 상을 안 받아도 한번 써봤잖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였어. 너희들에겐 좋은 기회야 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이 공모전을 통해서 하나 되게 얻었던 수입이 뭐였냐면, 여기 대상 도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깜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지금 3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책을 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 그 줌 수업 때 아이들에게 너무 지겹잖아요. 맨날 교과서 수업만 하면. 그래서 저는 요 단원에 맞춰서 깜냥이를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깜냥이로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깜냥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달 안 됐어요. 3권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막 구하느냐고도 되게 막 힘들었는데 되게 아이들이 1권을 읽어줬더니 재밌으니까 막 서로 사갖고 와요. 그래서 서로 돌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깜냥이 요거예요. 너무 귀엽고요. 되게 얘가 츤데레예요. 겉으로는 막 되게 그런데 속은 되게 재밌고 뭐랄까 따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얘 괜찮네? 막 이러면서 깜냥이가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깜냥이를 저희가 이제 시간상 1권, 2권밖에 못했고요. 3권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찾아서 읽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글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에 뭐였냐면 손글씨로 최소 막 200자 이상을 막 써라 막 이런 규칙이 조금 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했는데 저의 목표는 내보는 데 의의를 두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해봐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손으로 그림을 그려도 된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캐릭터도 그렸습니다. 대부분요 아시죠? 독서록 쓰면 나는 오늘 깜냥이를 읽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읽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깜냥이는 이러이러한 동물이고 참 재밌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 틀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틀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왜 깜냥이 이름이 깜냥이가 됐을까? 막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뭐 혹시 깜찍한 고양이?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4권을 쓴다면 어떤 깜냥이
경비원이 된 깜냥이, 요리사가 된 깜냥이, 뭐 태권도 사범님이 된 깜냥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깜냥이 편을 니네가 쓴다면 어떤 얘기를 쓰고 싶니? 그랬더니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깜냥이가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들을 너희들이 만약에 그 깜냥이에게 줄 거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깜냥이가 학교에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선생님 조수가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글밥을요 학기 초에 3줄? 4줄? 이 정도 쓰던, 그것도 막 2시간 걸리던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쓴 건요, 정말 장족의 발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정말 웅크렸던 그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깨지고 나니까요, 이 아이는 좀 이따도 나오지만 엄청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글을 쓰면 이거만으로도 되게 많이 벅찼거든요. 아, 이미 목표 달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교실 뭐 지키는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이 친구는 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 친구는 그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먼저 사갖고 와가지고 막 선생님 읽으세요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이럴 때는 책을 잘 사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깜냥이가 거기 보면 깜냥이가 아까 제가 친데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라면을 막 먹고 싶으면 나는 그거 안 줘도 돼. 난 사실 그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너 그거 먹고 얼굴 팅팅 부을 거니까 내가 대신 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쓴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여자친구인데 엄청 소심해서 잘 표현을 못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글에다가 자기 생각을 막 펼쳐내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양이가 어떻게 말을 하지? 막 이런 것도 재밌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감정이 좋았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친구인데 다음 책도 재밌는 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좋았구나라는 것들을 이 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솔직하게 썼어요. 너 되게 독특한 애인 거 아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괜찮아. 얘들아 꼭 대회 나가야 되니까 포장하고 예쁘게 하고 안 해도 돼. 근데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막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연료 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6호 때 선생님들이 환경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은 거의 1년 내내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했고 2학기 때도 이제 할 거고 한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학기 국어책에 보면요, 지문에 나와요. 지구를 깨끗이 지키자, 가꾸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글쓴이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자가 학습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당연하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깨끗이 지키려면 어떡하겠어요. 맨날 휴지 덜 만들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아이들은 뻔한 얘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목표를 좀 수정합니다. 이럴 때는 진짜 지구를 깨끗이 해보는 방법을 찾아 어떻게 하자? 진짜 해보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반응을 하죠. 네,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짜잔짠. 지구를 지켜라 프로젝트. 뭔지 아시겠어요? 이 왼쪽 아이는요, 이제 아빠랑 라이딩을 가는데, 물병을, 옛날 같으면 그냥 생수병을 가져갔을 텐데, 이렇게 물병을 가져갔고, 뭐, 이런 것들을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이때도 온라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증샷을 저희 네트워크, 저희 SNS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맨날 요즘 엄청 배달 많이 시킬 때 요렇게 썼던 내가 요런 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라고 인증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건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감 잡으셨죠? 글을 써야죠. 네, 글을 써야죠. 우리는 모두 글을 쓰기 위한 좋은 재료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습관이 되면요, 이제 당연해져요. 이게 하고 나면 자기들도 좀 아쉽거든요. 근데 정리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글을 보세요. 아까 그 친구예요. 나는 평상시에 치킨을 먹을 때 집에서 치킨 시켜서 먹을 때 비닐 장갑을 끼고 치킨을 뜯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번에 비닐 장갑을 안 썼대요. 찐득찐득한 기름이 손에 묻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구를 구해야 하니까 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솔직히 말하면 숙제니까 했지만 솔직히 더러운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은 거 찝찝한 거예요. 이 사진 보세요. 표정 보세요. 찝찝해요. 예. 그치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요, 다음에도 비닐 장갑을 안 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진짜죠. 그리고요, 보세요. 이 되게 재밌어요. 플라스틱을 안 쓰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 인증샷까지 찍고 올렸는데 저 되게 웃겼어요. 사진에 술 뚜껑이 미세하게 있었다. 그게 조금 찔렸지만 그래도 그래도 괜찮대요. 보세요. 찾으셨어요? 어디예요? 네, 여기. 네, 여기요. 저는 몰랐어요. 사진 보고 몰랐어요. 이게 카스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 친구 눈에는 요거만 보였던 거예요. 아이, 진짜 숙제인데 아빠가 이거 괜히 이거 사셔갖고 아이, 민망해. 근데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 친구의 이 친구의 그 솔직한 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용기내 프로젝트를 실천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을 했다. 먼저는 종이는 종이대로 버렸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버렸다. 그 사이 엄마는 사진을 찍었다. 엄마도 같이 도와주셨다. 마침내 쓰레기를 다 버렸다. 용기내 프로젝트를 실천한 내가 자랑스럽다. 보세요. 네,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올해 느끼는 게요, 얘네 세대는요 이렇게 사진 찍고 인증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라 그러면요 정말 득달같이 올라와요. 제가 엊그제 방학 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가지고 제 거 이제 인증샷 올리고,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인증샷 좀 올려줘 그랬더니요, 정말 마치 엔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네, 반 이상이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줌 수업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줌 수업하고, 그리고 어느 주는 하루 더 나오고 이랬을 때 앞에 부분에 나왔을 때 이렇게 활동을 소개를 하고, 줌 수업할 때 그걸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올린 것들 같이 보여주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맥이 안 끊겨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걸 실천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 왔을 때 글쓰기 한 걸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의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저는요, 아이들이 안 나올 때 뭘 했냐면, 오전에 이제 줌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시간이 좀 있을 때 아이들이 했던 걸요, 올리잖아요. 그걸 다 프린트를 해요. 그래서 이걸요, 이때 저희가 했던 게 해시태그 달기 또 연습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사진은 제가 미리 다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뒤에 배경지 대서 너희들이 여기서 용기내 프로젝트에 거기 뭐라 그랬냐면, 용기 말고 용기 내세요라고 그때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니네가 한번 정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잘 보이는데 급식실 앞, 교무실 앞, 운동장 뭐 이런 데다가 곳곳에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뜨아있어. 내 사진이 막 이러면서 그치만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있지만 오프라인과 계속 왔다 갔다 연결돼 있구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말이 빠르나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국어 시간에만 연료 주입할 수 없어요. 네, 국어 진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술 시간에도 연료를 한번 주입해 봤습니다. 미술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단원에서는 관찰해서 표현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맨날 관찰하라 그러면 나가서 나무 관찰해봐, 나무 그려, 이것도 물론 너무 좋죠. 근데 아이들은요, 호기심을 느끼는 대상은 가까이 있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움직이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살아있는 대상. 그게 누구예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도구는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목표를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 목표는 자세히 관찰해서 표현할 수 있다 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목표는 있는 그대로 자세히 관찰해서 그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미술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의 수업은 어디까지? 글쓰기까지 늘 연결이 됩니다. 그 과정을 몽땅 써보자. 이렇게. 근데 써보자가 늘 길고 너무 자세하게만 가면요, 아이들이 지쳐요. 그래서 어느 때는 3줄만 써도 되고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되게 좋은 도구는 책입니다. 아빠 얼굴이라는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도 좋았지만 전 이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숙제로 오늘은 집에 가서 아빠 얼굴을 그려오세요 라고 내주셨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다. 아빠 얼굴 그리기. 근데 여기 맨 밑에가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세히 관찰해서 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도 딱 2가지였어요. 있는 그대로 자세히 관찰해서 그려라. 짠.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도 이제 화요일날 등교 수업을 했다가 이제 수목금이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애들이 감을 못 잡아요.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집에 가면요, 뭐였지 이러게 되게 방황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등교하는 날 이렇게 시범, 예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해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짠, 그 즉석에서 모델을 한 명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모델을 한번 남자 여자 한 명씩 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 서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가위바위보 해갖고 막 경쟁률이 5대1 막 이렇게 됐어요. 되게 힘들게 5대1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주고 마스크를 벗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물 화상기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2가지. 절대 잘 그리지 마. 왜 잘 그려? 왜 어떻게 잘 그려? 근데 하나,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네, 그거 미션만 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리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니? 그리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들었니? 요거 간단하게 쓰라 그랬어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리는데 그림이 너무 웃겼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렇게 생긴지 마스크 너머에 저 친구가 저런 모습인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웃겼던 거예요. 뭐 거의 반은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델이면 나도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 보세요. 봐봐요. 이 동현이란 친구인데 머리를 그릴 땐 잘 그렸어요. 자기가 머리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내려올수록 네모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동현이가 괜히 싫어할까봐 막 마음이 떨린 거예요. 어떻게 실망했겠지? 막 이런 마음들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녹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보세요. 머리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어려울 것 같대요. 저 이 친구한테 천재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점 3개만 그려놨어요. 김동현은 머리카락, 눈, 코, 입, 얼굴형 모든 것이 어렵게 태어나 못 그렸습니다. 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걔가 뭐 어렵게 태어난 거예요. 저 이 친구한테 박수 쳐줬어요. 넌 천재다. 근데 이후로 하나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요, 줌에서 장기자랑할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요, 다 치운 다음에요, 모두에게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 어떻게 할게요? 세뱃돈 줬어요. 어디서 막 동전 갖고 오더니 세뱃돈. 얼마나 재밌었게요? 저는 이런 친구가 정말 살아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 친구가요, 모델이었어요. 모델도 자기를 그렸어요. 내가 본 나의 모습. 그랬더니요, 뭐랬냐면 내가 쌩얼이 이런 줄 몰랐다. 징그러웠다. 얼굴 배치가 이상하다. 지가 느낀 거예요. 내가 올렸던 손을 잘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민망했던 거예요. 고통스러운데요, 되게 즐겼어요. 네, 잘 그렸어요. 아이들이 정말 잘 그렸어요. 그리고 여학생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여학생은 평소에 존재감 없고 손 한 번도 안 드는 친구인데 자기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구나.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니까 자기를 마음껏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얘들아 어땠니?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요. 또 하고 싶대요. 그래? 또
할 수 있지. 우리 숙제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숙제는 가족 중에 한 명을 선정해. 누구든 괜찮아. 선생님 멍멍이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걘 자꾸 움직일걸? 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자. 왜냐면 소감을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그린 소감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써보자. 어땠게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이야기가 가정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들도 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의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아이들은요 자기 글을 누군가 반응해주면 너무 신나요. 저도 여러분이 댓글에다가 좋아요 막 이러면 되게 신나겠죠. 똑같아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내 글을 봐주시면서 웃었어? 어머 내가 좀 잘 썼나? 이러면서 너무 흥분하고 신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과 이어지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했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쓸 때 그분이 니네가 그린 걸 보여드려라. 그리고 그분의 감상평 있잖아. 그걸 솔직하게 써와라. 그리고 그러면서 너의 느낌도 같이 써와라. 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소감. 이쁘긴 한데 거짓말처럼 그린 것 같아서 조금 속상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 언니는 눈이 크고 코도 조금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하다. 근데 성격이 많이 나보다. 나쁘다. 성격이 나쁘대요. 어떻게 그림 그리는데 성격이 다 드러났나 봐요. 우리 엄마는 특히 우리 귀가 참 잘생기고 예쁘다고 했다. 그러니까 언니를 그려서 언니 얘기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엄마 얘기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짠. 되게 잘 그렸죠. 너무 잘 그렸죠. 예,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과제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가족의 얼굴을 아이들이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어요. 언니가 이랬어? 뭐 이런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맨날 결석해서 제발 어머니 학교 좀 보내주세요 했던 친구예요. 학교 와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거의 많이 안 왔던 친구라서 늘 마음이 쓰였던 친구인데 저 이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숙제를 정말 오랜만에 해왔거든요. 특히 엄마를 그리는 가족과 연결된 숙제를 해왔다는 게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엄마를 그렸는데요 계속 망했대요. 5번이나 그렸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쉬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리면 삐뚤어지고 이렇게 그리면 삐뚤어지고 그래서 성공을 하면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최대한 비슷하고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안심을 한 거예요. 엄마의 그 말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친구들은 굉장히 또 좋았죠. 예,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죠. 숙제를 다음에는 해오겠죠. 네. 이런 게 되게 이렇게 한번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 뭔가를 보여준다는 건요. 다음번에 숙제도 해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안 해온 아이들 거는 적극적으로 가끔 해오는 아이들 거를 적극적으로 오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형이에요. 형.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애증의 대상인 형인데요. 저는 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형하고 아빠가 똑같이 생겨요. 아빠래요, 아빠. 그래서 아빠한테 모델이 돼달라고 했는데 훨씬 잘 그렸어요. 정말 이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또 하면 안 돼요, 또 하면 안 돼요. 그랬던 친구예요. 너무 재밌었다고. 아빠 얼굴 그린 거고, 아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리얼하게 썼어요. 아빠를 숙제해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야 차라리 사진을 찍어서 그려. 그러니까 편리함을 이미 그랬던 거야. 싫어요. 아빠 선생님이 보고하라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치만 아빠는 결국 아빠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했대요. 아빠의 반응은 나랑 안 닮았는데 눈썹을 왜 이렇게 짧게 그렸어?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고 썼게요? 마지막에 우리 아빠는 말을 너무 잘 안 듣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아빠예요. 눈썹이 진짜 짧긴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고 형 그린 거예요. 형의 몸을 그렸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한 번에 그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얼굴형이 이렇게 평이 넓어졌습니다. 5번, 6번.
또 그리면서 와 이렇게 어렵구나. 팔이 빠지는 줄 알았대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맙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보람이 있었대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는 거. 숙제가 그랬고요. 이 친구 엄마예요. 아 이렇게 썼어요. 이 친구 아까 기억하세요? 처음에 두세 줄 썼다는 친구. 발표도 거의 부끄러워서 못했던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써왔어요. 이 친구는요 엄마를 그릴 때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그림을 보고 엄마가 슬퍼 보여서 집에서 많이 웃도록 노력해야겠대요. 이 친구가요. 그리고 눈을 그렸는데요 엄마 눈에 다크서클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요 쌍꺼풀도 본 거고요. 그리고 엄마가 보니까요 머리카락이 짧은 줄 알았대요. 남자애들은요 대충 봐요. 그러니까 엄마 머리가 짧은 줄 알았는데 그리다 보니까 엄청 긴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귀걸이가 또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정말 세심하게 엄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 그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정말 잘 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를 이렇게 관찰한 거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는 앞으로 누군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숙제를 할 때요 저는 꼭 경우의 수를 줍니다. 못 해와도 괜찮아. 만약에 못 그렸어요 그럼 애들이 대부분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면 그래요. 야 못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왜 못했는지 쓰면 되잖아. 그러면 그 아이는 약간 벙 떠서 그러고 써요. 못 그렸어요 이 친구가. 약속도 있고 뭐 엄마랑 스케줄도 안 맞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해와요. 지가 봐도 옹색하거든요 변명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꼭 숙제를 해올 것도 너무 좋지만 못 해왔다면 한 번이라도 그 친구가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얘는 말하지 않아도 해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글쓰기에 승패가 있습니다. 글쓰기의 승패가 뭘 것 같습니까? 댓글에다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의 승패는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에요. 네. 글쓰기의 승패는 결국은 얘가 몸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지 계속 할 수 없는지. 한 번 잘 썼어요. 엄청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끝일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연료주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요 안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을 가려면요 처음에는 무서워요. 저기 가다가 괜히 낭떠러지 만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에게 이거 안전하네, 괜찮네, 못 써도 막 창피 당하지 않네?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면요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써볼까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가 찬스예요. 근데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 저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는요 1억 명 중에 1명, 2명 나올까 말까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요. 그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가 써도 괜찮구나라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한 번 더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요 교과서에 나온 거 오늘 이거 쓰자 그거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의 목표 수정이에요. 할 수 있게끔요. 100m 달리기를 못했던 애가 처음부터 100m 달리기 뛰라 그러면 죽죠. 이번엔 30m만 뛸까? 다음에 50m 뛰자.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얘가 할 수 있는 걸로 조금 바꿔주세요. 모두 똑같이 야 10줄 써와. 이거는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아이가 얘가 보기에 처음에는 제가 저번에 강의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늘렸잖아요. 근데 어떤 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조금 기다려야죠. 그래서 아이가 한 번 더 썼는데 괜찮다 그러면요 아이 안에 글쓰기가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랄랄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3번 최소 3번 정도만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쓰는 거에 안티에서요 안티 아닌 애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 여기 몇 명 나왔긴 했지만 끝까지 죽도록 안 쓰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변해요. 지금 1학기 끝났잖아요. 걔네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면 2학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인지 시작했잖아요. 인지 한 번이에요. 그럼 2학기 때 한두 번만 더 하면 그게 저랑 안 만나서 누구를 만나든 아마 어딘가에는 끄적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언제 얘가 눈빛이 조금 글 쓸 때 반응을 보일 때 얼만큼 제대로 부어주는 자가 저는 글쓰기에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연료는 정말 다양해요. 모든 거가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초등 교실에서 뭐 중학교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연료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꽃꽂이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플로리스트 수업을 했는데 요때도요 당연히 애들은 막 꽃꽂이 신나게 해요. 아 재밌었다 끝나면요 저가 보기에는 50점짜리 수업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요 글쓰기거든요. 아 나에게 이 수업은 이랬구나 그걸요 글쓰기 하면서 아이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와 그때가 5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 그 편지 글쓰기를 약간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쁜 종이를 이렇게 펀치 뚫어가지고 얘들아 이거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니? 너희들도 가져도 좋지만 선물할 때 꽃은 훨씬 값어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대상을 하고 그리고 너무 길게 쓰지 말고 꼭 중요한 얘기만 써라 그랬더니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이들 눈에도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고 엄마들이 힘든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로하고 싶은 그리고 여기 보면 유칼립투스가 비염에 좋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비염인 사람한테 좋대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요렇게까지 하면요 얘는 이 꽃꽂이 수업이 엄마와 내가 엄마에게 뭔가를 해드린 너무 의미 있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마무리를 아이들에게 정리할 때 포스트잇, 제일 쉬운 방법이 포스트잇에 정리하는 건데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좋았고 바구니가 더 크면 좋겠다. 저는 왜 이거를 하냐면요. 저에게 다음번을 피드백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요. 아 다음엔 아이들에게 꽃바구니가 좀 더 큰 걸 해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수업을 정리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활동하니까 뿌듯했고 그리고 엄마가 꽃을 보면 이제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 아이는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냐면 피 냄새가 났대요. 꽃에서. 그러니까 근데 뭐 뿌듯했고 그리고 얘 뭐라 그랬냐면요 공짜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대요. 막 이런 재밌는 아이도 있었고 이 친구는 플로리스트 수업을 꼭 해보고 싶었대요. 근데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방학주제를 냈습니다. 하나만 해와라. 다 필요 없다. 하나만. 뭐냐면 방학하기 전에 3가지를 썼어요. 방학 때 꼭 해보고 싶은 거 3가지. 그리고 얘들아 해봐.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럼 아이들은 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어땠는지 어떤 모든 과정을 글로 써렴. 이게 방학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어떤 방학을 보냈을지. 그러니까 제 패턴 아시겠죠? 아이들에게 연료를 줘요. 그리고 막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글을 쓰고 있어요. 요게 저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소소하고 자잘한 모든 경험이 저에겐 글을 쓰는데 필요한 든든한 재료였습니다. 글을 쓰는데 필요한 든든한 연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글쓰기 연료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만들고 싶은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작은 경험들 다 모아놓으세요. 그거 아이들에게 써보게 하세요. 무명 12호 아니고 16호예요. 고맙습니다. 와, 야 모든 게 글쓰기에 연료가 될 수 있다. 네. 이게 선생님의 어떤 그 비밀이었네요. 네. 어떻게 꾸준히 글쓰게 할 수 있는지. 네, 오늘도 이렇게 패들렛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크게 할 수 없나요? 어떤가요? 패들렛에 보면 이거 봐요. 그럼 여기 너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네. 그냥 요거로 보고 하죠 뭐. 네. 네. 뭐 정리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일단 가장 큰 고민은 네. 이분인 것 같아요. 이제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모기쌤들 중에서 모교인강을 꾸준히 듣고 있는 모기쌤입니다. 글쓰기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매일 글쓰기 과제를 내어줬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1학기 때 마칠 때쯤 가장 힘든 것 중에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네. 매일 글쓰기가
너무 어려웠다, 가장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음. 그래서 2학기 때 고민이 됩니다. 꾸준히 글 쓴다는 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1학기 때처럼 과제로 내는 건 맥락이 잘 안 이어지거나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글 쓰는 건 어렵지만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저의 고집으로 아이들이 글쓰기를 더 싫어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일단 이 고민 한번 네, 네. 우리가 좀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포기할 수도 있고 네. 계속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고민해 좀 일단 저는 네.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박수. 일단 박수 보내요. 왜냐면요, 1학기를 끌고 오셨어요. 그것도 매일. 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네.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진짜네요. 선생님의 열정에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근데 매일 쓰기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전 매일 쓰기는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도 힘들고요. 아이들도 힘들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준비가 안 돼. 운동도요, 안 하던 사람이 매일 갑자기 뛰어보세요. 지나요. 애들은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선생님의 그 열정이 조금만 수위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틀에 한 번도 많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매일 글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게 트레이닝이 되면요, 이게 매일 쓰기가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가들도 매일 쓰는 게 너무 힘들대요. 어느 날은 그냥 앉아있다 온대요. 그쵸.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쓴다고 좋은 글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과정 하나에 뭔가 이렇게 좀 길게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주제, 내일은 이 주제, 이렇게 매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주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은 관찰해서 글쓰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했을 때는 요랬다. 그러면 2줄, 그리고 한 3줄, 그렇게 이어서 그게 매일 쓴다면 그것도 매일 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를 길게 가시라. 저는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그 매일 쓰게 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의 근육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는 매일 쓰기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쵸. 저는 매일 쓰기를 좀 추천하는 측면인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할 때는 하루에 한 줄 쓰기, 뭐 한 문장 쓰기, 그쵸. 2문장 쓰기, 그쵸. 3문장 쓰기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는 길지 않게 하는 거는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근육이 자꾸 생길 수 있는데 네. 선생님 말씀은 주제를 좀 더 심화시키고 계속 그것을 해서 완성할 수 있는 상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원을 재구성하셨다면 한 20차시 정도 되는 분량이었지 않나요? 한 단원이? 10차시에서 10차시라면 10차시에 글 하나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아까 제가 미술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미술의 그 간단한 거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간단하죠. 근데 거기다 그냥 쓰는 것도 글쓰기예요. 그렇죠. 네, 모든 활동을 할 때 만들기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만들기 할 때도 거기다가 밑에다 써라.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다듬는 거. 그러면 또 새로운 글쓰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꼭 새로운 주제로 뭔가 아이들이 매일매일 쓰겠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길게, 것도 방법이지 않은가. 이 선생님이 고민이 굉장히 길어서 또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온라인 수업에서는 동학년과 거의 수업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재구성하신 건지 동학년과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 어떠셨는지. 네, 저희 동학년이 새 학급입니다. 근데 새 학급인데 온라인 수업은 처음에는 정말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저 성향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성향은 저는 똑같은 음식 못 먹거든요. 맨날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나중에는 조금 선생님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렇게 할 건데 이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큰 틀은 저도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약간씩 변형이기 때문에 저희 반은 특히 등교 때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약간의 새길로 갔기 때문에 완전 틀을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했죠. 이렇게 하시겠느냐.
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어떻게 좀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는지. 근데 저는 이 선생님 정말 네, 대단하신 정말 겁니다.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언제든. 그리고 네. 이분은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네. 앞으로 엄청난 선생님, 네. 글쓰기 선생님 되실 거예요. 네,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좀 더 이제 더 들어보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이제 격려의 글이네요. 설득이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설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하게 된 거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당연한 주제는 재미없다. 이게 그냥 인상에 남았다는 분이 음. 계시네요. 그래서 어떨 때 정말 이렇게 교과서를 보거나 너무 당연해서 재미가 없는 게 그쵸. 많아요. 그쵸. 근데 아까 보니까 그 당연한 주제를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네. 마법. 마법은 이거 아니고. 마법사신 것 같아요. 마법은 아니고.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네. 어떤 그런 좀 뭐랄까 네. 노하우. 네. 예, 노하우. 선생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시. 마지막에 한 게 힌트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소소한 일상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환경 오염 당연히 안 되죠. 근데요, 그건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로 끌고 와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네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 오늘 좀 전에 아까 오다가 길거리에서 오바이트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일단 시작하면 애들이 눈이 막 누가요? 어떻게 토했대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사는 모든 게 재료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건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네라는 주제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요게 당연한 주제를 조금 재밌는 주제로 바꾸는 마법이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뭐 이렇게 오며 가며 네, 봤던 거. 봤던 거. 아주 평범한 네, 건데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선생님의 생활에 가져왔을 그쵸. 때. 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볼래? 그렇죠. 선생님이 가져온 거를 아이들이 느낄 때 나도 저런 거는 가져올 수 그쵸,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게 자기 중요한 눈높이. 포인트네요. 자기 눈높이의 걸 찾아내는 거. 네. 네. 여기도 저는 오늘 좀 이 질문이 좀 그런데요. 자세하게 관찰해서 그리기 하고 글쓰기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기 뭐 부모님,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을 그려라. 그런데 그냥 탁 던져주지 않고 그쵸. 이거를 연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는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자기 반 친구를 한번 그려보고 그때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네. 가족들을 이렇게 네. 약간 그런 거네. 그러니까 중간 그쵸. 다리를 좀 놓아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글쓰기에 늘 항상 맹점이 뭐냐면요. 던져줘요. 던져주면 알아서 안 돼. 먹으세요. 근데 애들이요. 제가 이번에 그 독후감 대회 때 많이 놀랐어요. 애들이 어떻게 써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난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줄. 애들은 중간 매개체. 네. 그러니까 남의 건 봤어요. 남의 건 많이 봤는데 내 거화 시키는 중간 과정이 없었어요. 요거를 선생님들이 해주는 게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는요, 잘 쓰는 게 아니고요, 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이게 되면요, 글은 저절로 흘러가요. 예.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글쓰기를 재료를 공급하라. 그쵸. 연료가 없으면 안 가는 게 당연하지. 타야죠. 그렇죠. 계속 태워야죠. 태울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는데 그 연료는 아주 작은 일상에서 그렇죠. 아이들과 가져오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그쵸. 디딤돌 같은 네네네. 단계를 네네. 연습 단계를 네. 제공해줘라. 네. 와,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2학기 때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어려운 거 못해요. 네. 오늘 뭐 거의 정리가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선생님들 해주신 거 너무 잘 됐고요. 선생님들 2학기에도 우리가 또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계속 이렇게 글쓰기를 이어가려면 혼자서 하시면 힘들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목요인강 모기쌤들을 좀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같이 모여서 계속 이 어떤 소모임, 공부할 수 있는 소모임이나 이렇게 좀 힘든 게 있을 때, 막힐 때 계속 이렇게 연료를 주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네. 그런 모임들을 선생님들이 좀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또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잘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6강 네. 글쓰기를 계속
하게 하려면 계속 쓰게 하려면 정말 적절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2번씩이나 아유. 너무 귀하게 아유, 너무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